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미 있는 뉴스가 많이 떴어요. 네, 뉴스 세 꼭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제 방송에서 월 초에 한 연초죠. 연초 그리고 작년 말에 방송을 할 때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즉 경기 예측이죠. 지금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뉴스의 꼭지만 워딩만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선은 강남권 아닌 서울권이나 수도권까지 포함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지방권의 양극화 형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11.3 대책 이후에 지방권 중에서도 부산이나 지금 11.3 대책에 그나마 영향을 적게 받는 규제적인 영향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 쪽에 지금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뉴스가 뜨긴 했는데요. 제가 방송에도 남기듯이 절대 지방권이나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투자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지방권은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력이 지속적이고 영속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 특히 이런 분양권 시장이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 공개된 정보 시장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은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수 세력, 그리고 특정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수세라고 하죠. 네, 그 기조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지방권은 그게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방권에 대해서의 부동산 투자는 어느 부동산 투자이든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아파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권 토지 같은 경우에서는 특별히 조심을 해야겠죠.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방송을 처음 이야기를 할 때 똥 푸는 똥지게를 짚고 똥을 푸는 할아버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사실관계인데요. 예전에 땅 한 편을 그렇게 가지고 싶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계속 정화조 청소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 족족 그 지역에서 가장 싼 땅을 구입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 땅이 인천 지역이에요. 인천 지역에 그 땅을 구입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는데 그 땅이 구월동이에요. 구월동에 인천시청 인근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네, 토지는 오르죠. 토지는 상시적으로 오를 수 있지만 그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만 오릅니다. 대한민국은 산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녹화 사업이 상당히 잘 돼 있어서 그 산지를 실질적으로 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토지는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 제가 예전에 재개발 토지 얘기를 드렸죠. 그거 같은 경우에서는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장이 뉴타운에. 그리고 해제가 됐지만 그 해제보다 더 진행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역세권의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관련 시도 조례상 면적에 분양권이 특별 분양 자격이 나오는 도로 부지였어요. 그런 거는 투자할 만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 4,000평 정도를 평당 3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 동해 지역입니다. 동해 지역이고 그리고 속초 지역이고요. 바다 접근도 상당히 용이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대규모 공원 시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원주택지였는데요. 평당 35만 원에 저한테 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아는 분의 지인분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3, 4년이 됐는데 분양이 한 채도 안 되고 있습니다. 35만 원에는 물론 도시가스도 있고요. 조성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기 같은 거, 수로 모든 게 완비가 되어 있는 말 그대로 그 위에 전원주택지거든요. 부지였거든요. 그것만 올릴 수 있는 그거를 그냥 쉽게 올릴 수 있는 토지였습니다. 단 하나도 분양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주변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되게 많더라고요. 팻말에 전원주택지 분양. 제가 한번 전화를 해봤는데 가격 차이도 있었더라고요. 20만원 그 조성을 다 해놓고 20만원 이하짜리도 상당히 수두룩했고요. 그겁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토지를 저번 방송에 토지가 오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를 투자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그 방송의 워딩을 잘 본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항상 말씀드렸죠. 입지를 더 보라고 했죠. 한미야 FTA로 지금 말이 많죠. 다시 재협상을 해야 된다. 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장본인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업자예요. 디벨로퍼죠. 그리고 디벨로퍼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아는 토지를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토지는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 아파트 분양권 얘기 드렸죠. 그것처럼 지방권이 오른다, 아니다,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접근성도 상당히 적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개발 호재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왜 토지 얘기는 거기서 그만하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를 보고 접근하는 건 맞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토지에 대한 투자라. 라는 얘기죠. 토지는 입지를 포함된 강범위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뉴스 중에서 의미 있는 뉴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일 뉴스원의 뉴스입니다. 상업 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 지번 층수까지 확대 공개. 네, 우리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2006년도에 진행이 됐죠.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겁니다. 부동산 투자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근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부동산 실거래가가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기재가 되지 않는 게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바로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는 부동산 실거래가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분양을 받았을 때, 신규 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 신규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는 부동산 실거래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도적인, 실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부동산 실거래가가 기재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재를 하는 것은, 물론 기재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등기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등기관이 하는 거지만 그거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의존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확실치는 않지만요. 제가 이 뉴스가 처음 떴을 때 이 뉴스는 예전부터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뉴스의 워딩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전문가 자문회의 걸쳐 10월부터 온라인 공개 확대 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눈여겨볼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라는 것은 여러분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본다는 것은 그 부동산, 그 인근, 그 지역에 거래세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틀려요. 물론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대단지에 조성이 되면서 타입별로 그리고 평형별로 가격이 획일화되어 있죠. 근데 상가는 임대료나 일반적인 건물의 감가상각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권이라는 것은 일반 아파트보다 그 가격을 형성을 시킬 수 있는 범주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하고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정보 투명, 공개성,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에 본다고 한다면 정보의 비공개성, 그리고 이게 조금 어폐는 있지만 정보의 디스매칭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한쪽은 손해를 보고 한쪽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상가나 비업무용 같은 경우에서는 비과세 부분이 적기 때문에 업다운 계약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되는 실거래가 자체는 하나의 그쪽의 시세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제 참 재밌어질 것 같아요. 상가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의 실거래가 신고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강력하게 하나의 바로미터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컨설팅 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부동산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웹, 우리가 그 전자정부라고 하죠. 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런 쪽으로는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행정 서비스가 잘 돼 있다고 보면 무방하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웹이나, 그러니까 이거는 웹은 어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플이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지 투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를 투자를 할 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의 정부 사이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에게는 조금은 괜찮은, 좀 어떻게 보면 현명적이다? 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투자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공유 토지에 대한 분할 특례법 3년간 연장이라는 워딩입니다. 뉴스입니다. 이데일리 2017년 4월 28일 날 뉴스입니다. 공동소유 건물에 대해서의 토지 분할 2020년 5월 20일까지인데요. 여러분, 공유 토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어떤 이야기를 드려볼 수가 있냐면요. 공유 토지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 우리가 경매에 공유 토지가 더 집어넣게 된다고 한다면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주어지죠. 그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우선 매수 청구권을 항상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매수 청구권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부터 정부는요, 공유라는 지분이라는 것을 조금은 없애는 정책 방식을 폈어요. 좀 놀랍죠?
그게 가장 두각이 됐던 것이, 물론 농지는 좀 다릅니다. 네, 농지가 상당히 우리가 농지법을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공유 토지를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조항을 두면서 많이 노력을 했죠. 예를 들어 보면 공유 토지에 대해서의 한 1인의 소유자가 그 지분권자죠. 그 토지를 매입을 할 때는 금융 지원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듯이 경매시장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가지가 더 생겼다고 들었는데, 제가 두 가지가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임대주택법상에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난 경우 그 부도 난 건물에 대해서 우선 매수가 가능하죠. 그 세입자가요. 네, 여러분께서 좀 혼란이 일으킬 수 있는 건 이거는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에 대해서의 하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나와 있는 일반 세입자가 건물이 경매가 넘어간다고 해서 우선 매수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서는 제도상의 문제인데요. 그 매수를 할 수 있는 그것은 헌법상의 거죠. 경매에 나와 있는 물건을 나는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제도 경쟁 입찰이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사고 싶지만 그것을 살 수 없을 수도 있죠. 근데 기회는 똑같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최고가를 쓴 사람한테는 낙찰이 되니까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헌법상에 되어 있는 그런 권리를, 기본권을 약간을 제한을 시키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법이익, 즉 더 보호를 해줘야 될 법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2년, 세입자는 2년을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하더라도요. 그러면 이거는 세입자가 살 수 있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보장을 해주는 것은 세입자의 법이익을 지켜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면 약간 달라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주를 할 수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주를 할 때는 세입자분들이 명도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2년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건물주분은 재건축의 이유로 그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세입자의 주거권보다는 일단의 토지를 주거환경에 있음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전을 시키면서 그곳을 개발을 해야 된다. 즉 주거환경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법이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공유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항상 정부는 공유자를 없애기 위한, 그리고 기존의 공유자를 우선시하는, 왜 그러냐면 제3자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공유자가 다시 편입이 된다고 한다면 법률적인 분쟁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경매 투자 패턴에서 그것을 노리고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부에서는 분묘기지권에 대한 방송이 계속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